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 어제 146일 만에 막을 내렸죠. 여권의 구원투수로 등장했지만 정치 현실 한 전 대표에게는 녹록지 않았고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속에 결국 당 대표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친한계뿐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도 떠나는 한동훈 대표에게 인사를 건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차량품 따로 고맙습니다. 당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친윤계로 불리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 배웅을 나왔는데 정작 친한계로 불렸던 장동혁, 진종호 의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한계 의원 중에서는 한 전 대표가 사퇴를 한 걸 두고 당 주류를 설득하지 못해서 스텝이 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여권 관계자는 리더로서의 정치력 한계를 노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께서 보실 때는 한동훈 전 대표의 패착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섣부르게 판단된 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항상 강조했던 것이 우리는 당원 6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선출된 당대표다였어요. 근데 방금 이 계엄 상황에서 당대표의 당원들의 여론을 살핀 것인지 아니면 지금 민주당의 여론을 살핀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저는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엄 사건 이거 동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가장 먼저 위헌 위법이라고 지금 규정한 게 한동훈 대표이거든요. 이것으로 지금 굉장히 큰 발언을 한 것이고 이게 지금 보수 지지자들 우리 당원들로부터 외면받는 주요한 지점이 되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항상 대통령이 어떤 발언이나 결정을 할 때면 나랑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섭섭한 마음들을 표시해 왔는데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한동훈 체제의 친한 그룹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랑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대표 일방적인 발표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다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 역시도 내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지금 남 탓만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때까지 국민의힘을 위해서 분명히 또 노력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적으로 좀 잘 다듬어져서 보수 정치가 다시 좀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장훈 차장님. 네. 일각에서는요. 그래도 보수의 거의 유일한 팬덤 정치인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이런 존재를 누가 메울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지금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일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한동훈 그 대표가 이번 비상계엄에 대처했을 때 처음 초동 대처는 상당히 잘했는데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지나치게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수습 방안을 짜다 보니까 당내 여론도 얻지 못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지 못해서 결국 좌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복귀해 보시면 1차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됐을 때 그 다음 날 한덕수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주 1회 이상 회동해서 뭔가 국정 수습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과정에 이르는 민주적 절차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의사결정 과정을 더 많은 당내 중진 또는 그 지지층 그리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후에 수습 방안을 밝혔더라면 한 대표가 저렇게 쓸쓸하게 퇴장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를 두고서는 사실 자진 사퇴라기보다는 쫓겨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건 뭐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아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축출을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축출돼야만이 본인이 그나마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배신자라고 하는 이 프레임은 진짜 말도 안 되고
이거는 우리 스스로를 아주 정말 천박한 그런 정치 집단으로 만드는 아주 나쁜 프레임이거든요. 예.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잘못을 그렇게 중한 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끝까지 감싸는 게 우리가 무슨 조폭입니까? 그걸 어떻게 감쌉니까? 예. 이렇다 보니까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럼 앞으로 무엇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전 대표는 어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를 지키려고 나서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말을 남기고 떠나는데 어제 오후 8시쯤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계엄 이후에 내놓았던 입장들을 정리해서 올렸는데요. 구정 소장님께서 보실 때 한 전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놨지만 SNS를 이용해서 정치를 계속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어제 마지막 인사말 중에 진짜 보수라는 단어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현 상황을 초래한 것은 비상계엄 아닙니까? 계엄에 반대하는 진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해서 그러니까 계엄에는 반대하고 진짜 보수를 재건하는데 동의하는 이 지지층을 좀 결집하려고 하는 뜻이 진짜 보수다라는 이 표현에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제 SNS에 올린 글들도 보면 자신이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직후부터 어떻게 SNS를 통해서 국민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발신해 왔는지를 시간대별로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신은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이었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